자, 그다음에 휴가입니다. 기대가 되는 어떤 휴가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차 유급휴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페이드 베케이션이 부여가 되는데, 그 말은 1년 미만, 그죠?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 휴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쉽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년 이상 근무하고 고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이 기준입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마다 2주간의 휴가가 부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1년에 14일이 되겠죠? 그리고 5년 이상이 되었다. 5년 이상인 노동자인 경우에는 3주, 한 주간을 더 줘가지고 3주간의 휴가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정 기준 같은 경우는 고용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약에 7월 1일 날,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 날 제가 고용이 시작이 되었다. 그때부터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23년 6월 30일이 되면 딱 1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023년 7월 1일이 되면 12개월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수당을 받으면서 가시는 건데, 고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치 임금총액,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 기준이 고용일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12개월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2개월치에 받은 그 임금, 그 총액의 최소 4% 이상이 5년 미만인 경우고,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6% 이상 이 수당을, 요 정도의 수당을 휴가 수당으로 받으면서 휴가를 가신다는 거예요. 받으면서 가시는 거니까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받으시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죠?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렇게 돼 있고, 예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미만만 휴가를 간다, 뭐 서면 동의로 뭐 휴가 전에 돈을 안 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고용 종료 시, 그죠? 고용이 종료가 되는데 휴가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퇴직을 하는데 휴가 뭐 8월에 휴가가 잡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휴가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뭐 바람직한 일이지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휴가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쉼, 그죠? 휴식을 부여받을 수는 없지만 휴가 수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휴가 수당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4% 이상, 12개월치 임금 총액의 4% 이상을 휴가 수당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1,000불이라고 할까요? 뭐 한 1,000불 정도 받는 잡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3,000불이죠. 3,000불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 되지 않고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휴가 수당을 3,000불에다가 4%를 더해가지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이제 근로관계가 청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제도인 공휴일 제도가 있습니다. 퍼블릭 홀리데이예요. 온타리오주에 대한 공휴일을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9가지가 있어요. 수당을 받으시면서 이제 쉴 수가 있는데, 공휴일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있는 근무주 이전에 4주 동안 받은 급여 전액에다가 공휴일이 있는 근무주 이전 4주 동안에 지불해야 되는 모든 휴가 수당 같은 걸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눈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뒤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기간 계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합시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그날이 만약에 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근무 주간이 목요일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근로를 하셨다면, 근무 주라고 이제 산정을 한다면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한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이 화요일인데 역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12월 25일이 화요일이고 그 전주에 수요일이 보시면 12월 19일이에요. 12월 19일 수요일이고, 그 이제 일주일 치면은 12월 13일 목요일부터 12월 19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한 주차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주차, 그 전주차까지 가가지고 4주를 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센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간을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액수 계산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주 5일을 일하고 하루에 $160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시면, 주 5일이라고 하루에 $160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공휴일 전에 4주 중에 2주 동안 휴가를 만약에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이제 휴가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600불의 휴가 수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휴일 이전에 마지막 정규 근무일하고 공휴일 이후에 첫 정기 근무일에 근무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휴가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총 정규 임금을 계산할 건데요. 하루에 $160 곱하기 10일이니까 1,600불이 되겠죠. 이 계산은 왜 들어가냐면, 4주 동안에 정규적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얼마나 받았느냐, 요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이니까 2주 동안 일했으니까 5 곱하기 2 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하루에 160불 받았다. 그러면 1,600불이 되겠죠. 그 다음 휴가수당을 우리가 산입한다 그랬으니까 공휴일이 있는 주에 이전 4주 동안에 지불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휴가수당이 제가 보니까 1,600불의 휴가수당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1,600불이 된 거예요. 10일의 총 정규임금 1,600불에다가 4주 동안에 받았던 휴가수당 1,600불 더하면 3,200불이 되고 3,200불을 제가 20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20으로 나누면 160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 수당이 160불이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을 하는 건 뭐냐면 공휴일 하루의 어떤 근무 가치 이거를 좀 정당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자, sick leave 병가 볼게요. 자, 고용주를 위해서 최소 연속 2주 동안 근무한 노동자는 연간 최대 3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기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취직한 지 첫날인데 제가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병가를 쓰고 이제 그분이 막 퇴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2주 동안 근무한 노동자로 이제 한정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 2주 동안 근무한 노동자는 일단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연간 최대 3일 그죠? 병가를 받을 수 있고 이 병가 기간 동안에는 무급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의무는 면제가 되지만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청 요건을 보면은 질병 부상 및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서 병가를 낼 수가 있고 질병 부상 혹은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직원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직원이 놀다가 다쳤는지, 그죠? 일하다가 다쳤는지, 혹은 그냥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는 불문한다. 이 말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친구랑 놀다가 다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풀타임 근로자는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보통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풀타임 근로자든 파트타임 노동자든 관계없이 매년 최대 3일의 무급 병가를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만약에 이제 7월 1일 날 입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연내 딱 중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병가가 1.5일밖에 안 되는 걸까? 왜냐면 내가 일할 기간이 반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1년의 중간에 일을 시작하시더라도 해당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 날 입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그 6달 동안에 그 기간 동안 3일이라는 거예요. 대신 다음 연도로 2월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병가 같은 경우는 연속 사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3일 내내 이제 쉬어야 된다. 3일 딱 붙여서 쉬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쉬고 다음에 또 아프면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속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재량에 따라서 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증명이에요, 증명. 병가를 낸다는 것은 물론 이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무급이 되기는 하지만 사업장에는 노동자가 이제 출근 안 한다는 얘기니까 약간 손해를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가를 줄 의무가 이제 규정이 돼 있지만 사용자, 고용주한테 어떤 권리도 조금 준 거예요. 그 권리가 뭐냐면 고용주는 직원이 질병 혹은 이런 부상, 응급 상황 이런 걸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의사나 전문 간호사 혹은 심리학자 같은 사람한테 의료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픈지 보자라는 어떤 다큐멘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원의 건강 상태 또는 진단 또는 치료 같은 그런 어떤 개인의 세밀한 정보 여기까지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용주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 기간 또는 예상 기간, 제가 얼마나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이제 회사에 못 나오겠다 이런 기간과 전문가가 직원을 본 날짜, 그러니까 진료 일시라는 거죠. 닥터스 노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메모를 발행한 의료 전문가가 직접 환자를 검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고용주가 진짜로 이분이 아파서 병가를 낸 건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증명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료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밀한 개인정보 중에서도 내밀한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혹은 치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까지 요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다라는 것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